안녕하세요, 닥터리오입니다. 자, 모든 확대 수술에는 보형물이나 지방 혹은 필러 같은 뭔가 볼륨을 높여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편편한데 뭔가를 이렇게 확대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보형물이라는 걸 넣어주든지, 아니면 뭐 지방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필러라는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해야지 부풀어 오른 듯이 되면서 확대가 되어지는데, 확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조직을 갖고 오거나 뭐 보형물을 넣어주거나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확대 수술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넣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염증이 생겼을 때 구형구축이라는 안 좋은 현상 때문에 코가 무너진다든지, 혹은 들려진다든지, 혹은 가슴 부위가 딱딱해지고 돌덩이 같이 되면서 구형구축으로 막 가슴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거나 막 정말 단단하게 쭈그러든다든지,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의사도 환자분도 정말 경험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아직도 저희 인류가 의학을 연구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 그 원인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의 경우는 수술해드리는 의사분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정말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그 막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보형물도 당연히 빼줘야 되고, 그 구축된 당겨진 조직을 다시 풀어주는 재건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형물을 넣지 않고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기존의 입술 확대 수술은 아직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점막과 피부의 접합 부분을 절제해주고 이렇게 당겨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잘라줘서 그냥 꼬매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흉터가 겉에 생길 수밖에 없고, 보시기에는 이만큼 커졌지만 당겨서 잡아당겨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와져 있는 볼륨의 확대가 아니고 당겨준 확대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고 단단한 느낌의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하는 그 안젤리나 입술 확대 수술이라는 수술은 입 안쪽에 절개를 해서 그 안쪽에 있는 근육 조직과 그 점막의 안쪽 연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확대시켜줘서 바깥쪽으로 좀 빼주게끔 만들어주는 수술이 다른 곳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는,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양, 또 뭐 스타일, 이런 거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은 아니니까요. 살성이나 그 안쪽 점막 타입, 그리고 혈관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입 안쪽 절개를 해서 저희 확대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형물을 넣지 않고 확대를 해주는 전반적인 입술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입술 확대를 하면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